진술 세미나했던 그 장소를 온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제 영상 녹화실, 박상용 검사실 앞에 있는 1313호를 갔습니다. 이 1313호 연어를 먹었다고 하는 술을 먹었다고 하는 영상 녹화실 여기를 직접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원지검 후문에서 한 100에서 150m 떨어진 편의점에서 술을 직접 사가지고 소주 제가 이제 그 소주 3병, 물 3병 직접 사서 타보고 부족해서 한 병 더 사서 타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직접 가는 시연을 했고요.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23년도에 5월 17일에 소주 가격과 물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걱정되더라고 사실은. 안 올랐어요. 근데 그 소주 가격과 물 가격이 안 올랐고 사면서도 신기하게 물 700원짜리가 물 가격 중에 제일 싸더라고요. 왜 700원짜리 샀나 계산해봤더니 물을 버릴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지죠. 여기서 제일 싼 거였어요. 물 제일 싼 거였어. 거기서. 그리고 이제 2층에 이제 후문 앞에서 재밌다. 바로 이제 우리가 4월 3일 날 수원교도소 교도관이 거기서 직접 수사관과 더불어서 그 도시락 연어 회덮밥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4월 3일 날 그 네. 김동규 수사 교도관이죠. 그분의 증언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원지검 2층 후문 앞에서 우리가 연어 회덮밥을 하나 사가지고 직접 그걸 시연했죠. 우리 거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13층 그거 뭐 엘리베이터 금방 아닙니까? 그 장소를 다 우리가 루트를 쭉 따라서 이게 봉주 기자가 이게 직접 한 겁니까? 맞아요. 이게 여기 자리에서 처럼 여기 자리에서 박상웅이가 태그 기록이 다 나와요. 6시 32분에 출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게 6시 40분. 이게 저게 다 시간이 맞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박상웅이가 다 끝나고 나서 일찍 나오거든요. 그게 8시 30 몇 분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박상웅이가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인데 이 비서의 태그 기록만 봐도 이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다 입증이 됐고 출입증 해주고 이런 곳에 인포메이션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었어요. 그게 다 입증이 됐습니다. 박상훈이가 청문회에서 거짓말했던 거, 그동안에 나와서 거짓말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깨는 작업을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를 우리 한 게 진실은 두 개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화영 연어 술 이 반입 문제에 대해서 위중으로 지금 기소가 재판 받고 있는데 반대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에서는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되려 영장 청구까지 했어요. 그 관련자들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똑같은 검찰인데 그렇죠. 한쪽에서는 그 반입이 있었다라고 해서 영장 청구까지 피의 사실 적시해가지고 했고 또 한쪽에서는 없었다. 근데 있는 것처럼 진술에 위증했기 때문에 이화영을 기소를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똑같은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는 그래서 재판 받고 있어요. 예,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똑같은 검찰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걸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를 확인하러 간 거죠. 그렇지. 구치감 입구에서 아까 첫 사진이 뭐냐면은 어딘가를 보고 있잖아요. 네. 이제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구치감을 다 CCTV들이 하나하나 방들을 보고 있는. 좀 무서웠겠다. 거기는 숙박이 되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 원래 안 되고 구치감 자체가 굉장히 뭐 중앙지검장이든 검사들도 거의 간 일이 없어요. 굉장히 좀 미로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딱 한 명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고 그날도 남욱이 혼자 2박 3일을 거기서 이제 지낸 거예요. 2박 3일을 거기다 가둬놓는 게 흔한 일이에요. 우리가 딱 가서 딱 물어보니까 서울구치소장이 그 전에도 그 이후 현재까지도 없었다. 야.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 공간입니다. 저렇게. 모포 한 장 달랑뒀다면서. 모포 한 장도 원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머물거나 잘 공간이 아니니까. 형 집행법에 따르면은 원래 수용자들은 있어야 될 공간이 구치소나 교도소지 저 구치감 장소가 아니거든요. 불가피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하는 것도 사실 원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원래는 검사가 구치소나 교도로 가서 출정 조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 구치소로 가서 조사받아야 될 사람인데 불렀는데 불러서 조사하면 바로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남겨서 2박 3일 동안 그냥 48시간 주구장창만 거기에 지금 아무런 통보 없이 48시간 그렇게 있었던 것은 유일한 케이스라는 거 아닙니까? 유일합니다. 새벽에 와가지고 아들 사진 보여주면서 상자 꺼낼 수도 있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정일검 부장검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인도적 차원에서 저 구치감에다가 2박 3일 동안 쳐놓으면 굳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저기서 너 한번 공포감을 느껴봐라 하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들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되냐 이게. 그 정일검 부장검사가 위증한 게요. 1기 수사팀에 있던 수사기록에 남욱의 가족 사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사기록 제가 갖고 있잖아요. 가족 사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수사기록에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딱 하고 나머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욱의 아마 그 휴대전화 그 기록 그 자료들을 안 버리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박상용 검사가 있었던 검사실이 1313호거든요. 1313호를 딱 들어갔더니 집기가 없더라고요. 다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브리핑하는 검사한테 이렇게 집기를 치우는 경우가 있느냐 했더니 뭐 종종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의외였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검사실 딱 들어가서 옆에가 바로 영상 녹화실이 있는데 영상 녹화실에 한 대여섯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큰 탁자가 있고요.
한 8명까지도 앉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생각보다 이게 넓어요. 세미나 그래서 세미나 할 수 있을 정도, 식사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상 녹화실이 바로 검사실 옆에 있습니다. 박상경 검사실에 1313호인데 딱 나가면 물막을 나가면 1313호로 하고 있고 거기에 창구라고 딱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회의실 세미나실이더라고. 명칭이 예, 창구구나. 거기서 그러니까 진술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얘기가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 6부장실 옆에 있는 1526호가 이제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00페이지의 그 접견 녹취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접견 녹취록이 매우 중요한 증거인데 자료들이 15,0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가 1526호의 창고에 있어서 탁자 위에 15,000페이지의 그 접견 녹취록이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요한 자료가 재판에 넘겨지지가 않아요. 수원지검에서 이걸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선택적으로 아마 수사나 이런 것들의 기록을 자기들의 유리한 기록만 재판에 넘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검찰 조직이 실태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자기네들이 드러내고 싶은 자료만 드러냈다.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국정원 자료도 그렇게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기관보고할 때도 그게 아주 명징하게 드러났잖아요. 요게 이제 창고예요. 이건태 위원서 있는 게. 깔끔하네. 예, 제가 찍었어요. 창고가 창고가 아니네. 세미나실 여기가 리얼하게 회의실이네. 예, 그게 이제 금감원장도 이복형 금감원장도 그래서 불러내야 되는 거고. 네. 왜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도 수원지검은 뭉갰어도 니네들은 그러면 이거 고발해서 처벌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했지 않습니까? 알고도. 저 내용도 바로 이제 국정원에 저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했고 그것을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다 있었는데 선택적으로 이 자료는 넘기지를 않아요. 국정원이 다 확보하고 있었고 예. 부장 검사가 가가지고 그 자료 다 봤는데 그렇죠. 그거 싹 뺀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다 알고서 조정한 거지. 사전에 이제 다 국정원과 수원지검이 따고 쳤고 박상용이 아마 그 유도윤 국정원에 감찰관으로 파견된 부장검사랑 사전에 내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공문을 막 주고받고 하면서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숨길 거는 다 숨긴 상태에서 영장 발부를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글로 간 게 아니고 실체를 다 알고도 진실은 다 덮어놓고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박선원 의원이 어제 중요 자료가 지금 나와요. 작성하신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 한번 보세요. 2022년 6월 10일 안보실 1차장주가 회의를 했죠. 네. 월북이 아니고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런 지시가 내려진 거죠. 저희 국방부는 새로운 저희 사실 공무원 때문에 피었어요. 우리 추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특히 김태효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죠.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런 조사도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김태효가 찍찍 긁고 새로 수정해서 그대로 국방부 해경 발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2차장님, 국정원의 검찰 출신들이 들어와서 감찰부서를 장악했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기현 전 국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본 저 문서가 서해 공무원 비자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에서 대통령이 7월 5일 09시 30분 고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고발을 함께 하면서 동시에 감사원 감찰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날 고발했습니다. 이것이 서해 피격 사건의 전모입니다. 기소 사건은 모두 무죄 그리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안보실 1차장이 김태호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건 중요한 건데. 아주 중요한 거죠. 또 지금 나온 사람 김성구 국방부 당시 정책기획 차장, 네. 지금 사단장인데 저 사람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6월 10일인데 네. 22년 6월 16일 날 국방부와 해경이 기존의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번복하는 원래 서해 그랬었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월북한 것 같다. 월북으로 예. 판단된다. 그때 감청 내용이라든가 쭉 보고 나서 결론을 그렇게 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국방부가 그런 다시 추가로 보고할 것 없어 그때 다 조사했으니까 들고 예. 갔더니 추가로 보고할 것 없다고 하는 걸 다 그어버리고 김태호가 쭉쭉쭉 긋고 이걸 번복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이 5월 9일 대선하고 5월 10일 날 취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NSC 회의가 5월 24일, 5월 26일 날 열려요. 네. 여기에 5월 24일 김태효 법률비서관이 NSC에 들어가는데 주진우가 들어가 있고 네. 5월 26일에 이제 안보실 실장하고 주진우 법률비서관 들어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어제 밝혀졌고 6월 10일 날 저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예.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6월 달에 누가 들어오냐면 네. 국정원에 감찰로서 검사가 들어와요. 그게 최혁 검사입니다. 최혁 검사가 이 내용들에 대한 감찰 다 진행을 해서 누구한테 직보를 하냐면 김기현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해요. 네. 이 보고를 하는 내용을 7월 5일 날 김기현 국정원장 윤석열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이가 거기서 바로 국정원이 고발해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혁 검사가 감찰을 진행해서 이 내용들을 국정원장에 보고를 했는데 누구랑 연결되냐면 검사랑 연결이 돼요. 검사가 누구냐? 이동 검사가 공공수사부장인데 7월 4일 날 발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7월 5일 날
그 고발하라고 윤석열 명령을 내리니까 7월 6일날 고발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기서 다 연결구는 커넥션 자체가 다 이루어지는데 이 구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하고 거의 설계가 다 같아요.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누가 국정원에 파견 검사로 오냐면 그게 바로 유도인 검사가 와서 선택적으로 수원지검과 연결을 해서 이 사건을 끌고 가는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국정원에서 파견을 마치고 들어가면 이 수사를 누가 하냐면 기소 공소 유지를 이 검사들이 하는 이 구조가 이제 아주 특이한 구조로 국정원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기소에 써먹으려고 다 써먹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의 검찰 출신들을 몰아서 장악을 했다. 네. 이게 나온 것이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필요한 자료 긁어 와가지고 그걸로 기사를 써먹었다는 거거든요. 네. 자기들한테 불리한 자료는 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그 파견 검사와 그 검사들이 국정원 파견 검사와 수원지검, 수원지검, 중앙지검의 공공수사하면 공공수사, 요게 다 연결 구조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연합 구조라고. 검찰 하부 구조로 써먹었구나. 국정원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지청 역할을 하는 그런 그래. 역할이 이루어졌고 그걸 이제 어제 최혁 검사가 자기가 직보를 김기현 국정원장에 했고 그렇다고 하면은 김기현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직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고발하다고 하니까 그 연결이 다 이루어지는. 대통령실과 윤석열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움직인 네. 소위 말하는 이게 진짜 하명 수사고요. 이게 고발 진짜 사주고 하명수사네. 실제로 국정원장은 수사 의뢰 형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수사 의뢰는 무슨 수사 의뢰냐 그냥 고발해. 니네가 고발해. 그냥 직접 고발해. 해서 바로 다음 날 그 최혁 검사가 이게 이제 진정한 하명 고발장 수사고 써가지고 진정 국정원 대검에 고발이네. 갖고 가라. 어제 국정원 2차장께서 윤석열 정부만큼 검사 인원들이 국정원에 이렇게 많이 파견된 적은 없었다라고 이제 답변을 나거든요. 출장 사무소처럼 썼어. 표현은 지청이다. 오늘 나온 검사 이름 중에 한 분이 2017년에 중앙지검에서 성남국제마피아파 구속된 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성남 전국의 국제마피아파를 다 서울구치소로 이감을 시켜가지고 2017년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일대입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2017년 한 말부터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성남국제마피아파를 수십 명을 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금 드러났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준석이라는 코마 트레이드 대표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김영진 파타야 살인 사건의 이제 범인 중에 한 명이 김영진 씨가 SBS 주장을 했던. 주장을 했고 SBS의 그날 2탄 방송은 김영진이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영진이 주장했던 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또 편지가 또 두 번째 편지가 왔어요. 두 번째 편지가 왔는데 그러니까 2017년에 이미 그 중앙지검 강력부 있잖아요. 네. 김영진은 강력부에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부에서 수사를 받았고 김영진의 살인 사건은 강력부 사건이 아닌데 김모 검사가 불려가서 저와 검사가 대화했던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상세히 적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한테 뇌물 준 걸로 조사받는 거 대화가 잘 안 됐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너 살인 사건 수사 검사는 정 검사예요. 정 검사랑 얘기 잘 안 됐다고 하던데 왜 그러는 거냐? 뭐 때문에 진술 안 한다는 거냐? 김영진 씨 내가 이준석하고 뇌물 먹은 경찰이나 잡고 끝내려고 수사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음 달에 방송 나오면 김영진 씨한테 모른 척하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을 텐데 김영진 씨도 살 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있는 거 부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파타야 살인 사건 이 양반이 이제 잡혀온 게 2018년 4월에 압송돼서 오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본인의 살인 사건 재판에서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2020년 12월입니다. 방송에서 여러 명을 죽였다고 하고 조직 선배와 일을 했다거나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부분들이 그알 방송에서 언급이 됐는데 저는 이재명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도 모르겠고 검사님은 방송대로 하겠다는데 방송은 저와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다 틀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라고 그 취지로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그 아래 보도된 등장인물들이거든요. 네. 이 등장인물들이 일관되게 난 이재명 모르는데 자기들이 붙잡혀온 이후로 다 이재명 물어보더라. 그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때려잡으려고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재명을 때려잡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일찍부터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김 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3차장한테 전화가 걸려 하니까 그 김 검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90도로 없는데 한동훈이 없는데 벌써 90도로 인사하더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평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중앙지검장과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저 사건에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정말 이번에 일반 증인 조사까지 하면 이번에 홈런 친 것 같아요. 홈런 칠 것 같습니다. 홈런 칠 것 같아요, 진짜. 말로 홈런. 예. 지금 말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회거든요, 진짜. 지금까지는 기관 보고였는데 기관 이거 보고만 보고만으로도 그림 다 나왔어. 보고만 받지 않고 저희가 질의를 엄청 해가지고 이렇게 좀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청문회이기 때문에 잘해 주십시오. 예. 쌍방울 직원이 12,100원을 결제를 합니다. 이 12,100원을 결제한 이후에 이 물병에 바로 소주를 대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가 사가지고 여기서 이 작업을 해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편의점에서 수원지원까지는 거리가 한 100에서 15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이 연호해변법을 김동규 교도관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수사관과 같이 내려가지고 많은 물량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4월 3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